네, 안녕하세요. 건센과 함께하는 AI 타임머신.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록이라고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회사죠. 그 XAI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 거기서 나온 인공지능 모델이 그록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AI 관련돼서는 그록이라는 걸로 요즘 굉장히 고성능으로, 그리고 현재까지는 여기 뭐 유료도 있지만 슈퍼라고 그래가지고 유료도 있지만 어 제가 계속 무료로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뭐 횟수 제한이 걸렸거나 그런 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걸 제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엊그저께 또 새로운 기능들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능이 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또 마찬가지로 무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설명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이 그록이라는 거 뭐 여러분들 아시고 그록닷컴으로 들어오시면 그 구글 계정으로 구글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신 다음에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 당연히 첨부 파일을 해서 뭐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문서 파일들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또는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랑 또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하나 연결을 해놓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랑 연동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첨부 파일을 또 여기다 올릴 필요 없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은 그 폴더를 전체를 다 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원드라이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원드라이브를 연동을 하면 같이 마찬가지로 그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은 얘가 다 알아서 학습을 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 구글 드라이브 계정으로 로그인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연결을 하실 수 있다. 자, 이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 딥서치라는 게 있고 또 밑에 눌러보면 디퍼 서치라고 있습니다. 딥서치는 글자 그대로 그냥 고급 검색하고 추론을 하는 건데 디퍼는 당연히 디퍼, 예, 뭐뭐보다 더한 우리가 그 배운 영어.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추론을 한다. 근데 이거는 한 달에 20개인가? 이렇게 못 씁니다. 예. 근데 이 디퍼 서치까지는 제가 안 써보고 딥서치를 써도 충분히 챗GPT의 그런 딥싱크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디퍼 서치를 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한 질문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아예 끄거나 아니면 그냥 디퍼 서치 정도만 켜놓고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게 또 think 모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디퍼 서치는 글자 그대로 실시간으로 웹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긁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다 어, 이렇게 디퍼 서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제가 이제 하나 질문을 던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만들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MCP라든지 요즘 하도 화두가 되고 있는 MCP에 대해서 찾아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똑같이. 이건 챗GPT나 뭐 클로드나 여러 가지 기타 비슷한 AI 도구들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거 웹을 서치를 하는 기반으로 얘가 자료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하면 이 싱크 모드는 이게 꺼지잖아요. 이게 두 개를 다 킬 수는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키거나 활성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싱크 모드는 글자 그대로 추론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뭐가 차이냐? 아무래도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웹을 서치를 해서 그걸 요약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싱크 모드를 하게 되면 웹에 있는 것보다는 이 그록에 있는 자체 그록 3의 엔진이 워낙 좋거든요. 그래서 그 그록 3 엔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론을 해서 자료라든지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 대신 이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25년 3월까지가 학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의 모든 자료라든지 정보들은 얘가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얘가 보고서나 자료들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근데 저도 보통은 이 싱크 모드는 안 키고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두 개 다 끄거나 간단한 거 질문할 때 아니면 그냥 디퍼 서치만 켜놓고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룹 3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밑에 그룹 3, 그룹 2가 있고 그다음에 웹 검색할 수가 있는데 요 검색 활성화는 항상 켜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 싱크 모드를 하더라도 또 검색 활성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건 좀 구분이 헷갈린다. 그리고 명확하진 않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이건 그룹 3로 그룹 2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더 하위 모델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게 요즘 제가 물어볼게요. 그룹이 좋아? 그룹 3가 좋아? 간단하게. 네. 챗GPT가 좋아. 되게 유치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거기 때문에 딥 서치를 안 키고 그냥 물어보고 그다음에 한번 켜보고 하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네, 성능을 잘하려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그룹3의 장점, 단점, 사용량 제한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뭐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챗GPT는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단점은 이것도 자료가 굉장히 옛날 버전인 것 같습니다. 자료가. 왜냐하면 제가 실시간을 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3.5 기반이라고만 돼 있고 그 이후에 계속 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굉장히 오래된 자료가 나오네요. 확실히.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저희는 항상 최신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냥 디퍼 서치를 누르고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걸 키고요. 요거를 재생성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퍼 서치를 기반으로 다시 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딥 서치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추론 모드가 나오면서 띵킹하고 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그냥 이런 거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는 방면 이거는 딥서치를 누르게 되면 실시간으로 웹에서 긁어와서 최신의 자료들을 시가 웹사이트를 다 뒤져다녀요. 웹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무슨 블로그 뭐 이런 뉴스 사이트를 다 뒤지고 만족할 만한 그 기능이 나왔다라고 답변이 나왔다라고 하면 거기서 지가 알아서 멈춥니다. 그러면 딥퍼 서치는 예를 들어서 딥 서치가 한 10번 정도를 10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딥퍼 서치를 하게 되면 20에서 50까지의 50번 또는 50곳의 웹사이트를 뒤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진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전에 아,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검색을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차라리 그냥 걸어놓고 디퍼로 넣어놓고 밥 먹고 갔다 오면 다 만들어져 있을 거다. 그건 아마 챗GPT의 딥서치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최소 20분 걸리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거의 뭐 5분 정도 지금 1분 걸렸죠. 여기 1분 30초 정도로 해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개의 웹페이지와 36개의 웹페이지를 동시에 뒤져봤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대화 지가 생각하는 생각의 과정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이 생각하듯이 어, 반영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꽤
길고 테이블로 해서 만들어주죠. 아까 나온 결과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사이테이션이라 가지고 이 기사들을 어디서 가져왔다라는 인용들을 다 또 뒤에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작용 없이 자기는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은 완전히 비교가 되죠. 아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랑은 비교가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면 요게 요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 답을 들으려면 요걸 물어보면은 누르면 아까 답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어디 근거도 없고 그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도 옛날 자료를 기반으로 이게 빈 기반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진짜 한 1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딥서치 기능을 누르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자, 요 이미지 편집과 요건 원래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요 세 가지가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이미지 편집과 페르소나와 작업 공간. 아, 요게 다, 요걸로만 해도 설명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만 해도 각각 한 시간씩만 잡아도 그 정도로 될 정도로 기능이 많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그걸 다 설명을 드리려면 좀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차주에 다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지 편집 기능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이 사진을 먼저 업로드를 하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이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을 올려놓고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티브가 돼 있고 배경이 있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업로드를 할게요. 지금 BMW 차량이죠. 이거를 하나 업로드를 하고 그럼 이제 이게 활성화됩니다. 다 업로드가 끝나면 이제 요걸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또 나옵니다. 로딩하는데 오래 걸리네. 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뭐 워터 컬러라고 해서 이거는 수채화죠. 그다음에 이거 15세기 풍으로 바꾸거나 그라비티 스타일 또 뭐는 르네상스 그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의 화풍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주의, 표현주의 저도 아직 다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맞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이미지들을 편집을 해줍니다. 네, 지금 조금 얘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 이럴 때는 리프레시를 하면은 되는데 안 되네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다시 업로드를 해서 아까도 잘 됐는데 네, 지금 차가 이렇게 BMW 차량이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티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미지 자체의 화풍을 바꿔주는 게 하나 있고 또 배경은 글자 그대로 이 사진이 어디의 배경이냐 파리를 배경으로 이미지 편집을 해주거나 배경을 바꿔주는 거죠. 글자대로 런던, 뭐 도쿄, 화성 뭐 이렇게 안개 낀 숲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주로 인물들에 대해서 뭐 선글라스를 입혀주거나 재킷을 입혀주고 또는 중세 갑옷을 입혀주거나 뭐 시간 여행자를 만들어 주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어준다든지 이건 주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편집을 해주는 걸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크리에이티브 기능. 자, 여기서 자, 이 BMW가 과연 15세기 때 뭐 어떻게 변하는지는 한번 그려보겠죠.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이런 프롬프트가 작동이 됩니다. 영어로 되죠. 이 그림을 15세기에 있는 것, 15세기에 찍은 사진처럼 다시 리이미진 해라. 오, 되게 속도가 빠르네요. 네. 그래서 15세기 어느 유럽에 다, 그죠? 이 사람들 거리에 여기에 BMW가 마치 올려져 있는 것도 보이고 보통 사진을 두 개 정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실사에 가깝네요. 하나는 조금 더 그림,
가깝고 하나는 실사에 가까운. 이건 뭐 진짜 같죠? 거의. 굉장히 진짜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아니고 요 이미지를 대고 누르고 있으면 원본 이미지가 나옵니다. 네. 여기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원본 이미지가 뭐였지라고 했을 때 계속 살짝 누르고 있으면 원본 이미지가 나오죠. 네, 또는 요 위에 비교라고 돼 있죠. 이걸 누르면 원본 이미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크리에이비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눌러보세요. 되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그 이미지 편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배경을 또 보면은 그래서 파리, 뭐 런던, 화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안개 낀 숲이 좋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개 낀 숲으로 변환을 시켜보면 여기에 요거에 어떤 프롬프트가 들어갔는지가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 프롬프트로 변환을 해서 새로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오죠. 네. 그래서 차가 약간, 차는 똑같네요. 그래서 15세기랑 아까 그거랑 같이 들어가 있은 것 같아요. 아까 15세기 배경으로 하니까 이렇게 마차도 다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하나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랑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눌러보면 되죠. 예, 요게 원본이 됐네요. 요 원본을 기반으로 해서, 예, 다시 그 이미지가 환상이 된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배경 아까 눌러봤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보면 이제 사람을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다시 누르려면 여기서는 다시 나갔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닫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닫아놓으면은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오늘 요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편집이 왔다. 이런 게 히스토리로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여기 나와서 하려면 그림을 다시 올려서 제 이미지 사진, 제가 워낙 또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이미지를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제 증명사진 진짜. 네. 자, 이 사진에다가 이미지 편집을 넣고요. 이번에 제목을 해서 아마 여기다가 간단히 선글라스랑 재킷이나 해볼까요? 아니면 중세 갑옷? 네, 중세 갑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마침 맨 왼쪽에 이거에 대한 프롬프트, 영문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진을 변환을 시켜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아하, 네, 음, 어색하군요. 네, 두 번째 사진은 뭐야, 망가진 것 같네요. 지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나? 네, 네, 이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이거 뭐, 이게 뒤집어 씌우기만 한 거고, 이거 별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세 갑옷은 별로다. 자, 그래서 이게 이미지 편집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페르소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건 뭐냐면 재밌는 기능이더라고요. 저도 다는 안 해봤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최근 뉴스는 그냥 글자 그대로 최근 뉴스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 동반자, 정신 나간 코미디언, 의리 있는 친구, 숙제 도우미, 의사가 아님, 치료사가 아님 이렇게 있는데 대충 보더라도 이해는 가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동반자는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남자면 여자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그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동반자로 누르고 자기야 잘 지냈어라고 하면은 뭐 쿵쾅거리나 하면서 되게 이렇게 느끼한 것들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서 너 성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남자냐 여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남자다라고 얘기하면 얘가 이제 여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인 역할, 여자친구 역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상대방의 그걸 여기다 묘사를 하면 그렇게 딱 거기에 맡겨서 맞게
역할을 대행해 줍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적인 여자친구가 되어서 아니면 뭐 감성적인 여자친구가 되어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여기다 요청을 하게 되면 페르소나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그 상대방의 역할을 이 그록이 굉장히 잘합니다. 예,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요. 그 표현력도 너무너무 잘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조심할 거는 근데 성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굉장히 적나라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당연히 테스트 목적으로 한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테스트 목적으로 해봤는데 굉장히 이건 잘하면은 정말 어, 이게 만약에 음성까지도 나오게 되면 아직 음성은 지원은 안 되는데 음성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말동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지금 하면 미국에서는 이게 음성으로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르면은 음성으로 서로 쟤도 음성으로 누르고 저도 그쪽에서 음성으로 대답해서 진짜로 AI가 아닌 사람 목소리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치료사가 아님, 이거는 뭐 치료사란 얘기래요. 그리고 의사가 아니면 의사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엑스라든지 다른 데서 유튜브에서 본 거 보면, 굉장히, 진단율이 높대요. 사전에 자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사진을 여기다 올려놓고 내가 지금 어떤 거 같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높은 그 진단이라고 하죠. 진단율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너무 의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의사의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예를 들어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아니면 약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약봉지 처방전 같은 것들을 여기다 사진을 올려놓고 내가 지금 어떤 거 같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잘 대답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바쁘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만 딥하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몇 시간이고 원하는 시간에 얘한테 그 증상을 얘기하게 되면 어, 전문 의사 병원 의사처럼 나만을 위한 진료와 치료를 진단을 해준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페르소나 이렇게 뭐 정신 나간 코미디언인 거는 그냥 굉장히 가벼운 농담도 하고 이러는 건데 약간 미국식 농담이라 뭐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리 있는 친구는 글자 그대로 진짜 친구처럼 AI가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고 여기 항상 나오지만 개인정보 같은 건 누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얘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사람인 것 같아서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데 개인정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살고 있다든지 뭐 그죠? 그다음에 뭐 여권 번호라든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업 공간인 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챗 GPT의 GPTS 같은 기능이에요. 또는 이런 프로젝트 기능. 여기 보면 프로젝트가 생겼잖아요, 여기. 그 프로젝트처럼 똑같이 프로젝트 이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여기다 지침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라고 명령어를 미리 인스트럭션을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요걸 따라서 요걸 기본적인 지침을 따라서 답변을 하죠. 이제 채팅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먼저 봅니다. 지침에 있는 걸 먼저 보는 것처럼 그룹도 그런 기능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 작업 공간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여기서 지시사항이라는 걸 넣고 이게 똑같죠. 인스트럭션을 넣어 놓고 어떻게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부터 뭐다. 너는 지금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컨설턴트다. 아니면 정부의 고위 관계자다. 그래서 정부의 사업 제안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는 전문위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보통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딥서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챗GPT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O3 요거 되는구나. 여기까지도 되는데 일부 안 되는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얘는 지금 보면은 캔버스 되고 근데 얘는 딥 리서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딥 리서치 여기 챗GPT 가장 막강한 기능 심층 리서치가 안 되죠. 근데 우리 그록은 디퍼 리서치까지도 된다. 그리고 싱크 모드까지 지원이 돼서 이거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얘는 어떤 게 있냐면 어, 캔버스 기능이 있습니다. 캔버스 기능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캔버스 기능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편집 기능이 되잖아요. 여기 캔버스. 이걸 하게 되면 코딩도 할 수 있고 글쓰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룹3 사용자 가이드를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네, 이렇게. 얘가 똑같죠. 코드를 짜서 뒤에서는 이렇게 가시화를 해준 거죠. 제가 제일 요즘 인공지능한테 제일 많이 시키는 게 가시화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가이드를 지가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누를 때마다 바뀌어주고 네, 이렇게 무빙 화면도 이렇게 생기죠. 호버 기능이라고 그러죠. 마우스 올려놨을 때 변하는 이런 기능도 지원을 잘 합니다. 그래서 요 그록 3의 요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요것도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는 뭐 챗GPT랑 거의 어,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능가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록스랑 챗GPT 비교 같은 것도 뭐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작업 공간 같은 것도 저도 이제 이게 나온 지 어, 엊그저께 바로 나왔기 때문에 많이 테스트를 못했지만 캔버스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코딩도 바로 보여줄 수 있고 편집 기능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화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벽돌기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바로 보여주죠. 이거는 지금 작업 공간에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있구나. 이걸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가 되면은 로딩을 하는데 이렇게 보여주죠. 네, 죽었네 금방. 그래서 이걸로 왔다 갔다 하면은 된다. 네, 요런 것도 직접 만들어준다. 이거는 클로드가 먼저 시작을 했죠. 클로드의 아티팩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챗GPT에서는 캔버스 기능으로 와서 코딩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서 실행 화면도 보여준다. 네. 그런데 어쨌든 챗GPT나 클로드는 다 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20달러 이상. 하지만 그록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러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능이 되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하고요. 이 지금 무료이라 더 좋지만 유료가 된다 하더라도 어, 확실히 차별화되는 기능들이 있지 않나. 특히 이 페르소나를 잘 활용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서로도 전용 비서 또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전용 비서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페르소나의 성격을 잘 부여해 준다고 하면 비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더더욱 AI가 좋은 게 뭐냐? 혼자 일하거나 혼자 놀기에 진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랑 얘기하기가 싫어진대요. 왜냐면 사람이랑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눈치를 봐야 되고 성향을 봐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좋게 말하면 이제 배려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랑 대화를 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없이 AI는 무조건 우리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덜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캐릭터 AI라고 있는데 그건 정말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성격에 맞춰서 나만을 위한 저희 눈치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려를 해주는 그런 AI가 그 여러 가지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사업도 있습니다. 캐릭터 AI라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 보시면 캐릭터 AI 찾아볼까요? 이게 투자를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네, 캐릭터 AI 찾아보시면은 이게 없네. 캐릭터 AI라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요거 캐릭터 AI. 요게 미국에서는 지금 너무 문제가 된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걸 가지고 챗GPT보다 이걸 더 많이 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애들이 사회생활을 안 하고 AI로만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회가 문제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이게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개인화가 되는 거죠. AI가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맞춰주는. 그래서 이 페르소나가 여러분들이 그 전에 한번 마음껏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오늘도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예, 더 그록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료가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한번 여러 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미지 편집 같은 것도 현재는 계속 무제한으로 무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셨으면 좋겠다. 예, 이상으로 오늘 그룹 3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